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엔드타임 포커스 54강은 마지막 때는 소행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한일에 즉 그 7년이죠. 그죠? 마지막 때 가운데 있어서는 소행성과 해성 등이 떨어진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즉 소행성의 충돌 등이 이제 마지막 때 한일해를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인이다. 확실한 표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은 한일해가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셋째 인이 떼진 상태다, 또 넷째 인이 그 떼진 상태다, 뭐 이런 여러, 또 다섯째 인이 떼진 상태다, 여러 이제 형태로 이렇게 의견이 또 이렇게 가진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한 거는 지금 23년 12월 지금 이 순간에 그 마지막 때 한일에는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소행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이제 소행성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모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그리고 또 이제 한편 소행성은 현대 관측 기술로 어느 정도 미리 확인, 체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른 재앙하고는 또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현대 관측 기술로 이제 어떠한 소행성이 지구에 이렇게 근접하고 또 이렇게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미리 조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어때요?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그래서 수행성을 다 찾아낼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소행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지막 때 이 지구의 소행성 충돌이 이제 기록된 말씀이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엔타임 마지막 때 그 한일의 그 환란이 시작되고서 그 후에, 그죠? 그 전이 아니라 뭐 전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그거는 그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소행성은 아니겠죠. 그래서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그 별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시기가 그 환란의 시기 7년 초반에, 그러니까 환란 후에 즉시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초반에 요 7년의 환란 기간 그 초반에 소행성 등 별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징조이기 때문에 한 지역 차원이 아닌 한 지역 차원이 아닌 전 지구적 차원의 징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 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구에서 한 그 지역에 떨어지게 되지만 그 이 사건이 워낙 이제 저기잖아요. 그 범위가 넓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지구 전체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행성 떨어지는 그 사건하며 이 사건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장이 또 전 지구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에서 이 사건을 모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렇게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이 별들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니까 이제 하늘의 하늘도 이제 이제 흔들리고 요 땅도 산과 섬들이 막 이렇게 지각 변동을 크게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은 여섯째 인을 떼는 이러한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을 또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항성이라든가 이런 뭐 또 행성 중에 이렇게 금성 뭐 이렇게 화성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면 뭐 또 완전히 지구 박살나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소행성들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산과 산맥과 섬이 제자리를 옮길 정도로 이렇게 지각이 이제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떤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이 천문 재앙이 얼마나 이제 가공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마지막 때 타임라인으로 볼 때 이렇게 소행성이 떨어지는 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여섯째 인부터 또 넷째 나팔까지 그죠? 천문재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섯째 인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천문 등의 영향이 있는 시기다. 그러니까 천문 재앙이 있는 시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로 이제 소행성이 떨어지는 시기는 여섯째 인의 사건이고 첫째, 둘째, 셋째 나팔까지의 그 사건들도 천문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그 꼬리에 있는 그러한 이제 불 같은 것이 떨어진다. 이런 뭐 해성을 나타내는 듯한 이런 표현으로 볼 때 이런 다 천문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기는 언제냐? 즉 전 3년 반 중에서도 여기 잘못 썼네요. 이게 전 3년 반 중에서도 중반부 무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7년의 요 시기를 그 예언에서는 그 3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정보는 뭐를 알고 있어요? 딱 중간에 여섯째 나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요 전쟁 적그리스도가 세계와 이스라엘을 다 장악하는 여섯째 나팔 전쟁이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섯째 나팔 전의 사건들이 여기 전 3년 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일곱째 인과 여섯 나팔 요 전까지의 사건들이 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사건들이 여섯째 인부터 넷째 그 나팔까지의 사건들이 요 전 3년 반 중에서도 중반부 무렵에 이렇게 걸쳐서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천체지변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있게 되는 시점이 이러한 시점이다. 이러한 전 3년 반 중에서도 중앙 부분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람도 많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특히 소행성으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라든가 이제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후폭풍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행성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전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지구의 지축도 그다음에 그 자전 속도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루의 속도가 굉장히 저기 빨리 진행됨으로써 시간이 24시가 아니라
24시가 아니라 24시 전으로 이렇게 하루가 지난다고. 왜냐하면 이게 이 소행성이 지구를 치기 때문에 이게 더 빨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줄이겠다고 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 이 소행성 이 사건으로 인해 여섯째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소행성 충돌 그 자체도 엄청난 재앙이지만 뭐예요? 또 이제 통신 두절, 그죠? 동시에 거의 많은 또 이렇게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통신 두절되고, 또 이렇게 그 떨어진 지역에 이제 광범위한 그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죠? 기후와 기온의 변화 등이 이러한 이제 그 여파를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소행성이 떨어지는 그 어떤 중심부 거기는 뭐 다 소행성에 핵폭탄에 수만 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수십만, 어떤 경우는 수십만 개로 또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엄청난 가공할 만한 어떤 그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7년 대환란이 이렇게 누구나 다 이제 아는 그러한 징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 전 3년 반 중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예언뿐만 아니라 한편 세상에서도 이렇게 그 지구 문명을 몰락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인자로서 소행성 이제 충돌을 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아마겟돈이나 디 임팩트 같은 등의 영화를 통해서 이제 소행성이 이제 지구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러한 영화도 이렇게 당장 생각나는 거는 아마겟돈과 이제 디 임팩트인데, 또 그 외에도 많은 영화들이 또 이렇게 제작이 되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도 소행성이 이렇게 굉장히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둠스데이라고 이제 인류 멸망 10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이러한 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이건 이제 2016년에 방영된 미국의 다큐멘터리 채널인 히스토리 채널이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제작한 이제 둠스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10가지의 항목을 잡아서 하나의 이러한 시나리오를 좀 제시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가장 먼저 이제 소행성을 또 다뤘습니다. 그죠? 소행성이 이 인류와 지구를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저희가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블랙홀, 떠돌이 행성, 그다음에 대형 폭발, 핵전쟁, 감마선 폭발, 태양 폭풍, 지구 궤도 이탈, 또 외계인 침공, 심해 재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저기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았다. 요 외계인 침공은 좀 생뚱맞은 면도 있네요. 하여튼 이러한 이제 저기를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기죠. 여기 그 프로그램에 여기 둠스데이에 대한 이제 그 상황들,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행성, 그 다음에 이렇게 블랙홀, 이런 것들이 지구 전체, 그리고 인류 전체의 그 종말까지도 멸망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가공할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구 멸망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라고 해서 그 중에 이제 소행성 충돌로 보는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이제 편들이 지구 근처 이렇게 사천 제작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좀 찾아보면은 대략 이제 어떤 저기들, 그죠? 이렇게 소행성이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충돌했을 때 어떠한 이제 상황들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여러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사는 좀 2년 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잠시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할 이제 소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그죠? 근데 먼저 이제 요 유의해야 될 우리가 소행성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소행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그래도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어떤 사건의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거는 우리가 간축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전부터 아니면은 몇 개월 전부터 관측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사건이면서 그죠? 사건이면서 또 우리가 전혀 간측하지 못하고 조용히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그 충돌해 오는 그러한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소행성은 주로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 분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여기가 이렇게 태양이 있다면 여기 이제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 있죠. 지구 다음에 화성이 있죠. 화성 다음에 이제 목성이 있잖아요. 그죠? 요 사이에 위치하는 게 소행성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화성 넘어서 목성 사이에 그래서 이제 목성의 중력으로 인해서 소행성들이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목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커가지고 요 목성의 어떤 인력으로 이것에 이제 지구 쪽으로 오지를 않고 태양계 안쪽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그 목성의 그 어떤 그 중력의 그 인력의 그 영향권 내에서 이러한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다,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이 아니라 지름이죠. 지름 1km짜리 이제 95%는 좀 발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70만 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천문학자들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 80%는 이제 궤도를 파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에 좀 위험한 거는 지름 이제 140m 그러니까 뭐 1km짜리 이렇게 뭐 지름 1km짜리가 요 지름 오면은 뭐 지구 엄청난 진짜 위험한 거죠. 근데 지름 140m짜리도 미터짜리도 굉장히 위험하다. 물론 그 이하도 그 속도에 따라서는 위험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수백만 분의 1 수준에서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나 이제 성경의 예언은 이러한 하늘에서 별들이 마지막 때 떨어질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별들이 떨어진다 일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는 뭐 상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소행성이 어디에 있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주로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관측하지 못했던 것은 이제 우리 23년에 2013년이니까 보다 한 10년 전이네요. 2월 15일에 러시아 찰란비스키에 있었던 이제 저기죠. 그 소행성이 그 유성이 떨어지는 그것이 이제 사진으로 찍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20m짜리 지름 지금이를 계속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 20m짜리. 근데 이런 20m짜리로 이렇게 작은 거는 이제 99%는 발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약 300년 꼴에 한 번 정도 지름 45m짜리 소행성이 떨어진다는 걸로 좀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구에 이제 근접할 것으로 이제 알려진
그 소행성 하나가 있다. 요 하나는 조금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번호가 99942 아포피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이름을 가진 그 소행성인데 2004년에 발견된 지구 근접 소행성이다. 그러니까 그 평균 반지름이 그 185m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140 그 미터를 넘었으니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2029년, 2036년에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충돌 가능성은 이제 3% 미만입니다. 3%, 그러니까 3% 미만인데 그래도 이제 지구의 정지 위성이 있는 거리인 대략 3만 킬로미터 수준에서 근접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3만 킬로니까 굉장히 이렇게 먼 거리 같지만 그 천체 이 우주에서의 3만 킬로미터라는 거는 진짜 저기죠.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거의 이렇게 굉장히 너무나 가까운 거리다. 이걸 근접 통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대는 2004년에 발견돼서 또 한때는 이제 요것이 이제 그 굉장히 궤도가 우리 그 여기 지구하고는 또 그 이렇게 그 위험성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또 얼마 전에 또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또 이렇게 굉장히 또 그 원래 이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학자들은 또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거 2029년과 2036년에 이런 아포피스라고 하는 소행성이 충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타 지구 근접 소행성은 이제 16,300개 정도로 이렇게 이제 천문 관측하는 이렇게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짜잘한 것도 이렇게 있고 또 지구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것도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죠. 지구 근접 소행성이다. 그래서 이제 나사는 이제 1998년부터 지구 천체라고 해가지고 NEO 해가지고 지구와 인접한 궤도를 가진 소행성이나 해성을 이제 근지구 천체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하면서 관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알 거는 보면은 이제 흔히 영화에서 이러잖아요. 그런 것이 결정적인 소행성을 발견했다 쳐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또 있다는 것을 영화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정치적, 경제적, 또 사회적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사회 혼란이 극심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때요? 경제적인 혼란이 있잖아요. 막 사재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어떤 그 물가 변동이나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정치적 그죠 정치 어떤 그 정권이 무너질 어떤 잘 저기 하지 않으면은 막 여러 가지 내전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혼란상을 염려해서 또 이렇게 결정적인 소행성을 발견했다 치더라도 발표하지 그러니까 일반에게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영화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러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행성 등의 발견 등은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지는 못해도 발견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천문 재앙이 이제 지구를 향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죠? 그래서 보면은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한다 해도 숨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예언된 소행성, 해성 충돌 등의 천문재해는 예언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근데 그때 이제 소행성 등이 하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행성 무리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행성들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 그러니까 그 붙드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목성의 그 인력으로 붙들고 있지만 언제 이것을 이렇게 또 놓을지, 그래서 이 소행성들이 이제 지구를 향하게 될지는 그런 굉장히 또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그런 문제겠죠. 하여튼 이러한 일의 발생 때에 엔타임의 타임라인의 라임상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3년 반 가운데서도 중반부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강의를 쭉 들으신 분은 뭐 이거 다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마지막 때는 그 소행성이 반드시 떨어지게 되는 엄청난 지구 그 격변의 그 재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통과하는 그 요 7년의 이 그 대환란을 이 지나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시점이 전 3년 반 중에서 요 중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째 인, 특히 여섯째 인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이제 그 천문 재앙에 관한 그 부분인데 이제 여섯째 인 부분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이동도 힘들고, 그렇죠. 이동도 힘들고 이제 굉장한 지구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도 아까도 그 시나리오에서도 우리가 그 보았듯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구 전체 인류를 멸종시킬 하나의 인자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게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또 마음의 준비도 또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